청소년부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이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빠샤샤 팀입니다. 네, 그리고 쿵짝 팀입니다. 네, 결승에 오기까지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한 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볼까요? 빠샤샤 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빠샤샤, 저희는 저희 이름처럼 이 토론 한번 제대로 부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쿵짝 팀 각오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역시도 저희 팀의 의미인 쿵짝기 맞게 서로 둘이서 토론을 하겠다라는 의미처럼 오늘 토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의 열정이 대단한데요. 결승전인 만큼 아주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내용들 논리적으로 잘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청소년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지난해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만 18세가 기준인데요.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원금도 낼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16세로 낮춰서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교실의 지나친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해당 논제로 찬성과 반대로 팀을 나눠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서 빠샤샤 팀은 찬성하는 주장을, 쿵짝 팀은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찬성팀 빠샤샤 팀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 찬성 측 빠샤샤입니다. 정부는 시민에게 최대한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의 이행은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세라는 나이는 중학교까지 시행되는 의무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거운동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호소를 하는 등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생각과 이념이 담긴 민주주의를 결정짓는 가치적인 개념이기에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정당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며 정당 내 활동을 위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현재 청소년 정치 참여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자원봉사제로 진행되곤 할 청소년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견을 공적으로 공유하는 것에도 제재를 가하는 현재 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나누어지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했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 참여 능력을 인정했다는 바와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치 참여의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조리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쿵짝 팀의 시작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대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제에 등장하는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58조 1항에 따라 선거에 대하여 특정한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허락하였을 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었던 경우에도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반영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에 비해 청소년들은 1차적으로 부모님 혹은 법정 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이 타인의 개입 없이 본인의 판단하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둘째, 교육의 장이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또래들과의 강한 소속감을 갈망하는 시기로 특히 이 시기에는 학생들 간의 무리짓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학교에서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 간 정치적 의사를 함께하는 무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무리들 간의 과도한 대립이 조장되면 따돌림, 나아가서는 학교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양상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 나이부터 정치적 의사결정 방향이 편향된 입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정치 토론에 참여하거나 모의국회를 진행하는 등의 일과는 달리 참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향적인 정치적 의사를 가지게 할 확률이 다분히 높습니다. 선거운동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후보자를 투표하기를 남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합일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같은 의식을 지닌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이때 자라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의사를 경험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만나보면서 신중하게 정치적인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 팀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팀, 빠샤샤 팀을 시작으로 자유 토론을 열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지지 연설을 한 17세 학생이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공공적인 정치적 의사 표명만으로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현재 법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과잉 금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의 적합성, 셋째,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넷째,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 측에게서 왜 현행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께서는 과거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시면서 공공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부조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행 법상 17세 연령의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을 때 법정에 회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차차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 왜 만 16세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찬성 측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소속한 정당에 지지 연설을 할 수 없고 정당을 도와서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도와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왜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야 하는지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 정당을 홍보하고 타인에게 그 정당에 들어오기를 설득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왜 정당 활동은 되는데 선거운동은 안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당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이 특정한 정치적인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 내에서 어떠한 이런 방향성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어떠한 공약을 수립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의사를 함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면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후보자가 당선되게끔 아니면 당선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선거운동이 훨씬 학생들로 하여금 편향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굳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기조 연설에서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한다면 특정 정치적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제한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하향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과 건전한 정치적 토론을 진행하며 충분히 이러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질문을 하신 게 선거운동 연령을 하향할 시 학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거운동의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 토론 또는 모의 선거와는 다르게 논의가 아닌 설득을 하는 활동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그 특정 정당 혹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점에서 편향적인 생각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토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물론 다양한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충분한 정치적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면서 정치적 의사를 키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께서는 입론에서 정당 가입 시 법정 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렇게 선거운동 연령을 하향함으로써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정당 가입에서도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나서는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이것은 문제점의 해결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정당 가입 연령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 저희는 그런 정당 가입에 있어서 그런 절차들이 오직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정당에 가입하는 데 있는 그런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현재 방금 찬성팀께서는 정당 가입에 있어서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서는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당 가입보다 선거운동이 저희는 더 직접적이고 더 선거에 관련 있는 활동이기에 더 규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찬성 측께서는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정한 참여도의 부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기존 연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정당 내에서 정확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하는 등 그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허나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원봉사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참정권 확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서 입론에서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신중한 정치적 성장을 통해서 나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6세와 18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16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18세가 되어서야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고 선거운동이 허용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정당 가입에 비해서 선거운동이 훨씬 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정권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선거운동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주어진 시간에 특정한 시간에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정에 맞추거나 아니면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나가야 되고 학교에 나가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체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선거운동은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16세와 18세에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별로 정치적 성장 혹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어떠한 능력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년이 되는 나이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잃은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고 또 세금의 의무가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권리라는 것은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8세와 16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18세의 경우 한국에서 대입 혹은 사회활동 등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엄연히 16세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희는 16세랑 18세의 차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측을 먼저 명확히 하자면 저희는 16세로 성인의 기준 연령을 낮춰서 모든 병역, 세금 이런 모든 권리를 16세로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16세 학생은 정치적으로 의무교육을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했고 또한 정당 가입 권한도 이제 허용된 바 있기 때문에 정치적 참정권에 있어서는 16세 학생도 충분히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16세 선거운동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반대측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현재 교내에서는 정치적 토론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께서 두 번째 근거에서는 교육의 장이 정치 발언을 통해서 이념 대립의 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제적인 오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찬성 측께서 답변해 주셨을 때 모든 것을 16세로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16세가 의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들은 부모님 혹은 법정 대리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부모님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자기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부모님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당 가입의 경우 일단 이 정도로 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내 정치적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정치 발언이 이념의 장애 대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선거운동 허용했을 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무리짓기, 흔히 무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고 이 점에서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많이 느끼는 나이인 청소년들이 이런 이념 대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연령 하향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교에 상당히 정치적인 의사를 끌고 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의 정치적 토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나는 이 후보자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난 이 후보자를 지지하니까 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너희들을 배척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한 것이고 현재는 전 그 점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찬성 측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라는 의견에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소년들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는 청소년은 100% 수동적인, 무조건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이 남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남의 영향을 받더라도 본인이 이성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교육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 교육이 16세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주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히 성숙한 상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무리짓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허나 의견 충돌보다는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이 더욱더 횟수가 많을 것이므로 저희는 이러한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을 단순 갈등이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무리짓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리짓기라는 것이 말이 안 좋게 어감이 들릴 수 있지만 무리짓기라는 것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무리를 모아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고 정당 가입도 그런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 측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무리짓기, 소속감 이런 것들이 왜 청소년 배제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 측께서는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만으로는 정치적 의사를 행사하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고등교육은 선택교육으로 돼 있어서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도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께서는 현재 의무 교육 체제의 부족함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답을 하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미 주변의 영향을 받든 말든 어쨌든 청소년들은 성숙한 주체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의견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체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숙한 정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세우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논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고등학생 1,0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만 18세 청소년의 정치 관심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가족 및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한 인원이 전체 50%를 넘었습니다. 즉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비교해보면서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의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아직 성숙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한 왜 소속감이 학생들에 의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여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는 공간이고 때로는 이 소속감 때문에 학교폭력 혹은 따돌림이라는 것이 이 나타나기에 굉장히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짓기가 학교라는 특정한 공간, 청소년이라는 특정한 대상들 사이에서 나타났을 때에는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경향성을 보았을 땐 부정적인 학교폭력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지속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 또는 가지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따라서 선거운동보다는 선거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모의 투표, 모의 토론 같은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앞선 발표자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횟수는 굉장히 적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소수의 학생들로 인해서 정치에 충분히 참여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뿐 아니라 두 번째 발표자께서 모의 투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청소년 특별회의와 같은 충분히 많은 모의 투표나 모의 선거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의 방식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이러한 모의 투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에도 이러한 모의 투표가 있음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현재 청소년들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청소년 특별회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023년 일어난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모집한 청소년의 수는 40명으로 인천에서 이루어져 전국 학생들이 참여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특별회의로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를 가질 수 없어라기보다는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 또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아직 영향이 부족하고 오히려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성숙한 주체로 가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부분인 선거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그것을 경험의 장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을 개선시킴으로써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희 측은 정치 교육의 입장에서 이 선거운동 연령 하향을 주장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선 발언에서 상대 측께서는 선거운동이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에서 정한 교육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이런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서 청소년들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현실 정치는 다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정책 등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정치 또는 선거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에 대한 개념이나 또는 지식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현재 찬성 측께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점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운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애초에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더 정립된 의견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금 저희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 영향이 결코 청소년들의 고유한 의견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선거운동에 청소년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작용이나 아니면 단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현실 정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현실 정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저희는 이런 현실 정치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 가입이라는 수단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선거운동 연령 하향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상대 측께서는 의무교육이 개념만을 다루어서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다시 한번 현재 의무교육 체제의 문제를 제기하신 건지 아니면 선거운동 연령의 문제를 제기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무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대체 어떤 활동을 하기에 16세는 부작용을 낳는 그러한 존재이며 18세는 정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인지 어떤 활동이 진행되기에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그걸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근거를 말씀해 주실 때 정당 가입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단을 근거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6세에서 18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18세가 된다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성년으로서 지녀야 되는 다양한 책임감과 의무감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정립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팀 쿵짝팀은 발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네, 찬성팀 발언 시간이 3분 49초 남았습니다. 쓰시겠습니까? 네. 현재 상대 측께서는 계속해서 현실 정치 경험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실 정치 경험이 미래의 유권자를 성장시키는 데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이렇게 선거운동 연령을 하향해서 청소년들이 실제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더 옳은 선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현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바로 그렇게 정당 가입에 현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정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 참정권 제한의 현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선거운동 연령 하향이라는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에서 18세 사이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18세는 되고 16세는 안 되는지 계속해서 여쭤봤지만 저희가 들은 답변은 대부분 모의 투표 아니면 학교 안에서 더 정치 교육을 받는다 이런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 정치 경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 측께서 현실 정치 경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학교 내에서 하는 정치 교육의 일환인 모의 투표 같은 것들도 현실 정치 경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자유토론이 시작함으로써 저희는 과잉금지 원칙에 왜 청소년의 참정권 제한이 위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달라고 여쭤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께서는 토론 과정에서 차차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으나 저희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현재 의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왜 그렇다면 의무 교육은 16세로 규정되어 있고 18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자께서 저희 측에서 정당 가입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지만 왜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드시면서 그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하향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가 확장되었다는 부분입니다. 허나 그러한 정당 가입 절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해결하고 더욱더 그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는 모순이 없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청소년이 참정권 이런 선거운동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로 부모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설문조사 또는 청소년들이 무리짓기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모호한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에 대항해서 법적인 근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의무교육이라는 법에서 정한 사회 나가기 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을 16세면 모두 마쳤을 시기이고 또한 정당 가입 연령이 현재 16세로 최근 하향됐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이미 정부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능력을 인정하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기조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조를 더 이어나가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제공하려면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 연설이나 그 정당을 도와주는 선거운동, 앞서 상대 측께서 말씀하신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 선거운동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서 실태조사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해당 실태조사는 어떤 특정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태조사가 전국구 고등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영향을 받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정치적 방향성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진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팀 모두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자유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결승전인지 알 수 있었던 치열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반대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쿵짝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대 측 최종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측은 연령 하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문제점이 어느 이점보다 크며 정치 참여에 한해서는 대안도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제에 반대합니다. 선거운동은 입후보 및 투표 다음으로 정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다양한 자료 및 논의를 알 수 있듯 현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생들의 정치적 논의에 대한 우려도 가득한 상황에서 연령 하향만을 먼저 실시하는 것은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미성년자로 법정 대리인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받고 사고하고 성찰하며 자신만의 견해를 세워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며 했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 단단한 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을 세울 청소년들이 이런 정치 선거운동 참여를 통해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이른 나이에 이런 편향된 생각에 물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청소년 및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바란다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며 제도적 변화를 주기 전에 가질 권리에 대한 책임, 의무 부여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목적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지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도 되냐라는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침해의 최소성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말로 하는 선거운동, 대화를 방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침해의 최소성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단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논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익, 즉 학교에서의 정치적 문제라던가 아니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문제 등이 선거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사익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 빠샤샤팀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202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인 참여권을 더 폭넓게 증진해야 한다면서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에게는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지 변화가 두려워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책임이 아닙니다. 이 의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무조건 인식하고 이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의무를 실현하는 길이 16세로의 선거운동 가능 연령 하향에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선거운동은 지지하는 정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실제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핵심 활동이며 정당 가입이 허용됐다면 당연히 따라서 허용돼야 할 활동입니다. 반대 측께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근거로 사용하셨지만 이런 소수의 학생에 대한 우려가 전체 학생의 참정 배제라는 결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의심됩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기에 미숙하다는 식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정당 가입 권한이 있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 선거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능력만 충분할까요? 현재 많은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직접 일궈낸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이라는 결과는 허울뿐인 권리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참여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춘 집단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요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길이고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빠샤샤 팀과 쿵짝 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결승전 청소년부와 대학생부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결승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얼른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년부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청소년부의 논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였고 빠샤샤 팀은 찬성을, 쿵짝 팀은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2023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청소년부 대상은 네, 빠샤샤 팀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금상팀, 쿵짝팀도 축하드립니다. 금상팀 시상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용구 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 금상, 쿵짝팀입니다. 상장 금상, 민족사관고등학교 신민주, 예지우. 위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조용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대망의 우승을 차지한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부 대상, 빠샤샤 팀 나와주세요. 네, 상장 대상,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정다미 한예하. 위사람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학. 축하드립니다. (2023)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의 모든 경기와 시상이 끝났습니다.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 있게 펼치고 또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매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르고 건전한 토론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